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 모신 우리 집 주치의는요, 치과 의사 재병천 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재병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부정교합, 즉 위아래 치아가 서로 맞물리지 않는 상태를 부정교합이라고 합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 치아의 배열이 가지런하지 않거나 위아래 맞물림의 상태가 정상의 위치를 벗어나 기능적, 심미적으로 문제가 되는 교합관계를 의미하는데요. 부정교합은 교정치료를 통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정교합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치아의 맞물림을 교합이라고 하는데요. 정상적인 맞물림에서 벗어난 상태, 이 부정교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종류부터 좀 볼까요? 부정교합은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네, 치아의 위치 관계에 따라 1급, 2급, 3급 부정교합으로 구분되며 부정교합의 발생 원인에 따라 골격성 부정교합과 치성 부정교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발생 원인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골격성과 치성 부정교합. 이 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골격성 부정교합은 말 그대로 치아를 담고 있는 위턱뼈와 아래턱뼈의 성장 부조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교합으로 턱뼈의 성장 및 발육의 이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치성 부정교합은 뼈의 성장에는 문제는 없지만 치아의 형태나 위치 이상 혹은 치아 상실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교합을 말합니다. 그중에서 어떤 경우가 가장 흔할까요? 서양의 연구 결과를 보면 대부분 1급 부정교합 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이외에 2급 부정교합은 약 한 20% 정도, 3급 부정교합은 3에서 5% 정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인에서는 서양인에 비해 3급 부정교합의 환자가 조금 더 높은 비율로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부정교합하면 유전적인 요인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골격 성장과 관련하여 부모님의 유전적 영향이 크게 나타나며 성장의 조절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아 시기의 잘못된 습관 및 불량한 구강 관리에 의해서도 부정교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유전적인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예방적인 치료를 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의 경우 턱뼈의 조화로운 성장을 유도하게 되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양악수술과 같은 심한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예방 치료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위턱뼈가 부족한 경우에 페이스 마스크라는 장치를 통해서 위턱뼈의 성장을 촉진하게 되고요. 아래턱뼈가 성장이 불량한 경우에는 바이오네이터나 트윈블럭과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하악의 성장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유아 시기에 잘못된 습관, 그리고 불량한 구강 관리도 원인이 되는데 이건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손가락 빨기나 입술 깨물기 등의 버릇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치아에 압력이 가해져서 치아 배열이 틀어지는 경우가 됩니다. 또 어릴 때 심한 충치로 유치를 조기에 상실하는 경우 영구치가 나올 공간이 없어지게 되며 영구치의 부정교합이 유발하게 됩니다. 이게 유치가 너무 빨리 빠지거나 영구치가 너무 빨리 나는 것도 부정교합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치는 영구치가 맹출할 때 필요한 공간을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유치가 너무 일찍 탈락하는 경우 영구치 맹출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흔히 말하는 덧니가 생기기 때문에 유아기 때부터 부모님들의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어렸을 때 덧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희는 봤었는데 덧니도 이게 치과 전문의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뭔가 부정교합의 일종으로 보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덧니는 정상적으로 치아가 맹출할 공간이 부족해서 다른 부위에 나타난 경우인데요. 치과 용어로는 치아의 위치 이상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부정교합의 종류와 원인부터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상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모든 부정교합에서 특별한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정교합은 구강 위생 관리를 힘들게 해서 충치 발생과 치주염 발생을 높이고 앞으로 뻗어져 있는 치아는 사고로 인해 깨지거나 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정교합인지 알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습니까? 네, 앞니가 심하게 틀어져 있거나 기능적으로 치아끼리 물리지 않아서 식사 시 불편감을 호소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심한 무턱이나 주걱턱인 경우에 부정교합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무턱이거나 주걱턱일 때도 부정교합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턱과의 교합과도 이게 어느 정도 좀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네, 턱은 위턱과 아래턱으로 구분이 되고 이 둘을 동시에 수술한다고 해서 양악수술이라고 합니다. 네. 따라서 치아를 담고 있는 위턱과 아래턱의 관계가 조화롭지 않으면 치아 배열은 정상이더라도 부정교합이 발생하는 게 되고요. 많은 경우 턱뼈의 이상은 치아 배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 이건 추가 질문인데요. 그러면 턱뼈를 바로 잡아주면 부정교합도 좀 개선이 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턱뼈의 부정교합을 해소한다고 해서, 즉 양악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부정교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도 양악수술을 하는 경우에 치아 교정도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 앞서서 부정교합이 기능적, 심미적으로 이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말고 혹시 이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어떻게 좀 정리를 더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에 저작 문제로 인해 식사 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심한 경우 턱관절에도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턱관절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삐뚤어진 치아 사이의 위생관리가 잘 되지 않아 치주질환에 취약해지면서 마지막으로 웃을 때 삐뚤어진 치아가 보여서 심미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게 심미적, 기능적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까지 네, 스트레스를 그렇습니다. 받을 수가 있군요. 그러면 치과를 방문하면 이 부정교합은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치과에서는 모델 분석, 방사선 사진 분석, 임상 검사 등을 통해 정밀한 부정교합 상태를 진단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CT 영상을 통해 3차원 분석을 통해 더욱 정밀한 부정교합 분석 기법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게 3차원으로 그 부정교합을 분석을 하면 어떤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지도 좀 여쭤볼까요? 기존에 진단하던 진단 방식보다 조금 더 정밀한 부정교합 진단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신뢰성이 높은 치과 치료, 교정 치료의 결과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부정교합이지만 본인 스스로 얼마나 치료가 필요할까 이렇게 의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렇다면 부정교합에 있어서 교정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사 시에 불편감을 호소하거나 삐뚤어진 치열이나 안모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이 흔히 말하는 치아 교정의 대상이십니다. 네. 그리고 치아 교정에 통해 치아의 기능적인 측면을 회복해주고 치주 건강은 물론 심미적인 아름다움과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충치, 치주 질환과 함께 부정교합이 3대 구강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만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종류 살펴봤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만큼 상태에 따라서 이게 치료법이 달라지는 걸까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부정교합 상태뿐만 아니라 성장 시기도 고려하여 각각 다른 치료법이 고려됩니다. 네. 특히 유아기 때부터 구강 위생 및 습관 조절이 필요하고 각 시기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부정교합 상태, 성장 시기를 고려해서 지금 치료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크게 1차 교정, 2차 교정, 그리고 수술 교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1차 교정은 악골에 부조화가 있을 경우에 유아기들의 성장을 이용하여 조화로운 악골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 큽니다. 2차 교정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치아 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 교정은 비대칭이 심하거나 악골 부조화가 심한 경우 양악수술과 같은 수술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부정교합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부정교합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사례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 만큼 저희가 좀 예를 들어서 치료법을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덧니가 있어서 부정교합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어떤 치료법이 또 해당이 될까요? 덧니가 있을 경우에 덧니가 완전히 맹출되어 있고 성장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시점이라면 2차 교정 치료를 통해 부정교합 해결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덧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어린 시기에는 1차 교정 치료를 통해 치아가 정상 위치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부정교합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여야지 좀 수술적인 치료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흔히 생각하는 치아 교정은 치아의 움직임을 통해 부정교합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턱과 아래턱의 심한 부조화, 즉 매우 심한 주걱턱이나 매우 심한 무턱 혹은 얼굴에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는
치아 교정 통해 해결하기 힘들며 이런 경우에는 양악 수술과 같은 수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는 어린 아이들도 좀 교정 치료 많이 받거든요. 소아기 때도 진행이 좀 많이 되던데 성인에 받는 이 교정 치료와 소아기 때 받는 교정 치료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여쭤볼까요? 네. 우선 성인 교정 치료는 성장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아 교정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아 교정은 치아의 배열뿐만 아니라 아이의 성장도 고려해서 조화로운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좀 더 치료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치료 중에 환자가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교정 치료 중 가장 중요한 점은 구강 위생 관리와 장치 관리 그리고 환자의 협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정 장치와 관리와 구강 위생 관리가 되지 않으면 교정 중에 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환자의 협조도가 낮은 경우에는 교정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정 중에도 뭐 충치 같은 다른 치과 질환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는 다른 치과 치료가 또 가능한 건가요? 네, 교정 치료가 예정된 경우에 충치 치료와 같은 치과 치료를 먼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교정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치과적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교정 치료 중이라도 치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다만 라미네이트나 잇몸 성형술 등의 미용 목적의 치과 치료는 교정 치료가 완료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사실 어떤 치료든지 재발 가능성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부정교합은 어떻습니까? 이게 재교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물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재교정은 말 그대로 교정 치료를 완료했는데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교정 치료 후 재발로 인해 치아가 다시 틀어지는 경우에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재발을 어떻게 최소화하는지가 관건이며 처음부터 재발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정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사실 부정교합이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후천적인 원인도 있는 만큼 이 후천적인 원인이 작용해서 일어나는 부정교합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방법들로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유아 시기부터 치아의 맹출 공간 확보와 악골 성장의 평가를 통해 필요한 경우 조기 치료를 통해 심각한 부정교합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손가락 빨기와 입술 물어뜯기 등의 습관이 없는지 확인하셔서 습관을 교정해 주시는 것도 부정교합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정교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치과의사 재병천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